에코나인의 서욱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되게 큰 담론을 얘기하게 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 2주 전에 영국과 프랑스에 이제 지속가능성 컨퍼런스에 다녀왔거든요. 그 내용들 좀 빌드업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환경과 기후 변화를 공부했고요. 작년부터 사실 어드벤텍이랑 같이 이제 세미나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코나인 잠깐 소개드리면요. 저희도 ESG 경영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바디스라는 글로벌 공급망 평가에서 플래티넘인 기업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희도 이제 온실가스 인벤토리도 구축하고요. 실제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IT 시스템이 있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외에 다녀왔을 때도 그 많은 이제 참여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IT 기업이 사실 거의 70%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많은 이제 이제 규제들, 글로벌 규제들을 어떻게 이제 시스템화 하냐 했을 때 IT를 이제 놓고 갈 수는 없다. AI와 테크놀로지가 대부분의 많은 얘기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저희 에코나인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조직과 사람들을 돕는 게 비전입니다. 제가 항상 이 장표를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저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요. 저도 기후변화, 환경, 지속가능성 이런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메이드 인 월드라는 말이 정말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물건 하나 이제 구매할 때도 사실은 공급망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세계를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원재료부터 이제 구매자까지 생각하면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챌린지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무적인 얘기도 좋지만 저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기후변화, 이제 생물다양성,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식품자원경제학과에 이제 계신 교수님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거든요. 네, 얘기 들어보면 저희 식량안보 지수도 엄청나게 이제 사실은 이 기후변화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국내도 굉장히 힘든 실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네. 그 다음에 저성장 시대에 도래했고요. 그 다음에 인권, 그쵸. 이런 이제 많은 이제 빈곤. 한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전 세계가 이어지면 이슈가 되는 많은 이슈들이 ESG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ESG 경영을 왜 하냐 이런 부분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투자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또 스타트업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사실 스타트업을 이제 키우거나 투자를 받을 때도 재무 성과뿐만 아니고 이제 비재무 성과가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비재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비재무, ESG나 지속가능 측면에 이 스타트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나 이런 이제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서 이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ESG 규제들이 엄청 몰려오고 있고 발효되고 있고 이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에 이제 해외 컨퍼런스에 갔을 때도 크게 주제가 세 가지였어요. 네. 그다음 카본,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그 다음에 AI and 테크놀로지. 이렇게 전 세계가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또 체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큰 기업뿐만 아니고 중소, 중견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조달 전 과정에서 ESG 성과를 평가받거나 이제 챌린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해하시는 것처럼 제가 항상 빙산의 일각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기업의 보이는 면뿐만 아니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비재무 성과라고 했을 때 많은 자산 가치들이 그 하위를 이루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리스크 관점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좋은 동인인데요. 우리가 기업을 하는 이상, 조직을 운영하는 이상 사실은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업가 정신이 있는 많은 또 훌륭한 기업분들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서 이제 비재무 성과를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렌드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한 7, 8년 전에도 뭐 이제 PwC나 이런 조사기관에 의한 것들 이제 많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죠. 이제 C레벨에서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전화를 받고 온 게 뭐 이제 굉장히 유망한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IPO를 준비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세요. 네, 대표님인데 캐나다, 미국, 그다음 영국, 프랑스에 수출을 하신대요. 네. 그러면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대표님들이 움직이세요. 네, 그 IPO 할 정도면 작은 기업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랑 직접 소통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움직이고 계세요. 특히 이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되게 2세 경영자분들이 또 ESG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받아들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업력이 20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공부한 것까지 하면 더 되죠. 그래서 환경공학 전공할 때도 이런 여담을 많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전공만, 그러니까 10년 동안 전망만 좋은 학과였다. 다른 데 붙으면 다른 데 가라. 이제 이런 이제 선배들의 얘기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점차 주류로 가고 많이 왔죠. 그렇죠? 주류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통화 대표님의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원래는 저희랑 다른 컨설팅을 진행하는 분이셨는데요. 이제 본인이 이제 C레벨에서 딱 판단을 해보시니까 이게 이렇게 평가만으로 하기에는 되게 큰 이슈고 주류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자고 얘기를 주셨어요. 평가는 나중에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봅시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위 경영진을 또 잘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장표를 넣진 않았는데요. 지금 글로벌하게 화두가 CSO예요. 그래서 최고 이제 지속 가능성 책임자들을 다국적 기업에서 많이 뽑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어워드가 별도로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튼 어떤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총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외부에서 보거나 내부에서도 시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가치사들의 실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리스크 통합 시스템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이런 우리의 자료나 활동들을 우리 스스로 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인증받거나 검증받거나 이런 어서런스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온실가스 앞에서 이제 얘기 주셨는데요. 이제 스콥 3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이제 카테고리가 15가지가 있다고 CDP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온실가스 이제 수집할 수 있는 바운더리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요게 핵심이죠. 어떤 이슈를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데까지 관리할 것인가, 우리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협력사도 1차사만 할 것인가, 2차사만 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에는 업스트림만 했다가 나중에 다운스트림으로 확대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결국은 근래에는 이제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이제 이니셔티브 활동들을 통해서 입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도 스스로 줄이겠다 이게 아니고 SBTI 같이 이제 과학 기반의 이런 이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참여해서 우리가 얼마나 줄일 건지도 공표하고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외부에 알리는 활동. 앞서서 이제 애플사 얘기를 주셨는데요. 지금 애플 협력사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SBTI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활동들이 애플의 전체 이제 전략적인 넷제로 목표와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요 자본이란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사실은 뭐 저도 환경을 전공했지만 환경 중요해요. 이제 뭐 그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주로는 엔드 오브 파이프 관점이었죠. 그래서 배출되는 오염을 최소화하는 관점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관점들이 자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연도 자본이다. 이 자본의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본을 잘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쵸? 요런 관점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은 또 이제 뭐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이제 영국의 이제 기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바운더리가 넓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C레벨이 어떻게 움직이냐인데요. 그러다 보니 경영진의 기후 행동이 중요하고 또 이런 ESG 표준을 내재화하고 융합하는 것들. 그래서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속 가능한 제품. 네, 그쵸. 그 다음에 탄소 관련된 것들이 많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워싱입니다. 예. 워싱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리는 게 계속 주장하는 데이터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 친환경 제품이에요. 그죠? 친환경 사업장이에요. 이게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이제 제재를 당할 거고요. 결국은 처벌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벌금을 내고 이제 요런 이제 순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요런 부분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경영 관리 범위 말씀드렸듯이 확대되고 있고요.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오퍼튜니티 측면이에요.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인데요. 현장에서 만나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친환경 제품 만드세요? 그쵸? 친환경 기업이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저희 ISO 14001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14001은 많이 아실 거예요. 환경 경영 시스템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스템은 그냥 시스템일 뿐이죠. 그죠? 네. 그리고 저희 어드벤텍에서도 많은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있지만 결국은 어떤 자료를 키인하고 얼마나 신뢰성 있게 그걸 또 가져가시고 의미 있는 데이터로 분석하시냐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저희가 실제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적이고 친사회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물을 만드는데요. 생수를 만드는데요. 이 사업장에서 ISO 14001을 획득한 거랑 실제로 이 물을 하나 이제 이게 제조하는데 풋프린트,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그 다음에 물 발자국을 얼마나 발생시키는지를 줄여나가는 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매출액을 일으키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정말 친환경, 친사회적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별화를 만들 수 있는 굉장한 기회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IT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세미나를 들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좀 방향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작년에 제가 발표할 때는요,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이제 에코나인 자체도 ESG에 관련된 성과들을 계속 취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들이 발견돼요. 뭐냐면, 아시잖아요. 저희가 측정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이제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여성 기업이고, 여성들이 되게 많이 근무해서요.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이 되게 높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네. 평균을 내보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GRI라고 하는 지속가능성 인덱스 지표거든요. 공식. 이렇게 측정해봐야 아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 우리 뭐 태양광도 도입했고 이러니까 온실가스 별로 배출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하세요. 실제로 데이터를 취합하다 보면 의미 있는 이제 이런 이제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데이터가 가치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때 사실 저는 변화나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빅데이터만 얘기 드렸는데요. 지금 글로벌 상황을 보면 저희가 데이터만 축적해서는 안 됩니다. 예. 결국 이런 부분들이 IT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AI라는 기술과 또 접목이 되고 있고 이런 현황이죠. 예. 그리고 작년 뭐 이런 흐름까지만 해도 그래 우리만 잘하면 돼. 근데 아니에요. 연결된 조직, 우리랑 관련 있는 조직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영향력을 보는 거거든요. 물리적 범위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까지 미치는, 영향을 미치나. 그럼 영향력으로 생각해 보시면 관점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영향력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본사에만 있어도요. 협력사들이 저기 필리핀에 가 있고 저기 영국에 가 있고 이러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우리 자본으로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그럼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 관점으로 저희가 바운더리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살펴봐야 된다. 요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런 얘기를 하세요. 아, 좀 천천히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확대해야지. 요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리스크 관점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글로벌 평가 기관들이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기준들이 많이 확대되거나 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아까 에코바디스라는 기관은요, 되게 큰 기업 아니면 사실 연결 기준으로 많이 평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현장에서 체감할 때는. 그런데 갑자기 작년 6월부터 작은 기업이어도 연결 기준으로 다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그런 기관들은 그냥 공표하고 바로 합니다. 그럼 준비 안 된 기업들은요, 본사나 되게 작은 바운더리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황당한 거예요. 평가 결과는 넓혀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전하고 똑같이 잘하고 있었는데 왜 이럴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세요. 그게 굉장히 많이 바운더리 관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이렇게 바운더리를 넓힐 때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사실 이제 IT 시스템이 굉장히 유용하게 저는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큰 기업들은 이미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시고요. 아시는 것처럼 모 계열사에서 집중적으로 한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고 계시죠.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Sustainability Seekers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지속 가능성 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요, 사실 영국에 있는 모 유수의 대학을 졸업한, 근데 지금 JP 모건의 펀딩을 받고 있는데 저희 인턴십을 지원했어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인력들이요, 국내에 이렇게 취업하거나 하려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이제 지속 가능성이 커리어나 혹은 기업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SO. 그럼 이미 글로벌은 CSO를 뽑고 있으면 CSO를 또 하고 싶어 하는 인력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귀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전화냐면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제 여성 사회이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성 사회이사 중에서도 ESG 커리어가 있는 사람을 또 많이 이제 찾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헤드헌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주류였고요. 공부할 때는요. 그래서 뭐 LG에서 제조업에서도 근무했지만 제조업에서 근무할 때도 환경은 비용을 쓰는 부서.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규제 대응하는 부서. 점검 나오면은 되게 힘든 부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또 이런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커리어로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많이 인력을 키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요, 다 활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활용이 온보딩에서 이제 저 조달 끝까지 다 활용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이제 뭐 구매나 이런 관점에서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아니면 다국적 기업들은 한 8년 전부터 이런 거였죠. 우리랑 거래하려면 ESG 성과 가져와 보세요. 이제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제 온보딩이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현재는 대규모 유럽에 이제 제가 그런 기업도 알게 됐는데 대규모 프로젝트, 예를 들면 풍력 단지를 조성한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입찰 조건이 이제 ESG 성과예요. 그래서 글로벌 평가를 어떤 걸 받았던지, 아니면 이제 뭐 체크리스트에 의해서든 여튼 ESG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입찰 참여 조건이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계약 조건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아예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구매를 시작하거나
계약을 이제 비즈니스 거래를 할 때 계약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국내에서는 계약 조건으로는 잘 안 들어가 있었어요. 예. 아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어펜딕스로 해서 약간 서양 느낌으로 우리 ESG 잘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아닙니다. 그냥 계약 조건이 됐어요. 예.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작은 이제 이런 거 구매할 때도요. 기업들이 이제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런 거 다 따지실 거예요. 그냥 물건이 우선은 친환경이냐 아니냐부터 해서 당연히 기업 평가하겠죠. 예, 이런 부분들 굉장히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제 C레벨들을 이제 좀 많이 만나다 보니까 되게 또 순수하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세요. 그냥 이번에 한 번 하면 되겠지.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다국적 기업들은요, 큰 로드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전략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애플도 예를 들면 르노 삼성, 뭐 예를 들면 르노 그룹이나 GM 이런 기업, 이런 이제 다국적 기업들도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처음에 1차사는 ESG 요소 중에 어떤 거, 2차사는 어떤 거, 그 다음에 1차사까지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점수는 몇 점까지, 그 다음 몇 점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 C레벨에서 가끔 가다 그런 계획을 아예 인지를 못 하세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요. 지금 다국적 기업이나 그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위험 관리의 일환입니다. 계속 챌린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는 작년이랑 똑같이 했는데 왜 점수가 낮아졌어요? 지금요, 전 세계가요, 다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계속 수준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하면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상대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결국은 조달이나 구매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래비를 세우게 되거든요.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친환경적으로 차별점이 있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망, 그다음 조달 전 과정에 가치 사슬에서 활용되고 있다. 네,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컨퍼런스 가면서 이제 작년부터 사실 좀 많이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프랑스, 뭐 홍콩, 영국 이렇게 다니고 있고 올해 5월에도 이제 미국에 갈 예정인데요. 다 이제 좀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ESG를 ESG 경영팀에서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ESG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될까요? 몇 명이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해외는요, 주로 이런 컨퍼런스에 오시는 분들이 프로큐먼트 팀이에요. 조달팀이나 아니면 컴플라이언스 팀이에요. 아예 그냥 인베디드 된 거죠. 그냥 내재화 됐어요. 그래서 그게 현업의 이슈거든요. 이게 굉장한 큰 저는 차이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는 다 이제 글로벌에서도 시작하고 있고, 사실 글로벌에서 만난 다국적 기업의 담당자들과 얘기를 했을 때도 저희 국내 기업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스콥 3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되게 고민입니다. 몇 년도까지 이거 확대할 수 있을지 우리도 되게 고민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차이점은요, 조직 구성이 달라요. 거기는 그래서 현업의 이슈로 왔고 CSO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협력 기업들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요. 주로 하는 게 교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좀 약간 결과지향적이에요. 평가 점수를 얼마나 높일까, 이제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좀 중점이 돼 있고, 그 기업들은 그래서 인프라를 들리기 위해서 IT를 어디까지 고려해야 될까, SAP에서도 와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결국 지금 전 세계에 ERP가 엄청나게 깔려 있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내재화 시키는 것과 지금 약간 TFT 느낌으로 이제 단기 이제 조직을 설정하는 거는 저는 되게 다른 이슈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코나인은 에코바디스 전략적 파트너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런 회사니까 좀 알아봐 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 최초고 아시아에서도 4번째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이 기업은요, 전 세계 10만 개 이상을 평가하고 180여 개 국가가 지금
관련된 기관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에코나인이 에코바디스 평가에서 플래티늄을 받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저희가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작은 조직이고 한국에 있는 조직이어도 ESG 성과를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굉장히 이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이 기회의 관점을 잘 포착하셔가지고 다른 회사보다 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충분히 글로벌에서 되게 또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좀 잘하시고 ESG 이슈에 좀 능력치가 있는 분들은 아마 글로벌에서 찾는 인재가 되실 확률이 제가 볼 땐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사기업에 이제 강연을 사실 많이 안 다니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외도 다녀보고 하니까 이렇게 어드벤텍처럼 저희 이제 IT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해야 되는 이슈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나중에 별도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